음, 오늘 진도 다 끝나죠, 이제. 예, 시험 며칠 남았어요? 2주. 딱 지금부터 시작하면 딱 맞겠네. 아, 진짜로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날짜가 기다려지겠지만 좀 미흡하신 분들은 특히 기출 문제는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출 문제가 제일 좋은 방법. 그쵸? 지금 뒤에 다 기출문제 실려져 있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이제 135쪽에 아니 여기 맞나요? 손해평가요. 135쪽 문제 86. 자, 86번 들어갑니다. 자, 박스가 나와 있는데, 자, 농업, 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서 균형하고 있는 손해평가를 하면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원래 손해평가는 누가 해야 돼? 원칙은 재보험 사업자가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너무 바빠. 위탁하죠. 그렇죠? 평가를 위탁하는 거죠. 누구한테 위탁해요? 손해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사 이렇게. 그래서 손해평가를 하면, 자, 재보험법에서 2조 1호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조 3에 따라, 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는 일련의 과정을 손해평가라고 해요. 그렇죠? 이것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으니까 4번이고요. 자, 87번.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관한 내용이다. 똑같은 거예요. 들어갈 용어는 그랬어요. 자, 손해평가를 함은, 자, 농업재보험법 2조 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11조 3에 따라 손해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대로 갖다 냈잖아요. 그 다음에 88번. 그러면 손해평가인의 업무 해당하는 것을 뭐 골라라고 했어요. 자, 기억방. 보험가입 평가합니까? 피해 사실 확인하고 보험가입 평가, 손해평가 하잖아요. 자, 보험금 산정은 누가 해요? 보험자가 누구예요?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농업재보험에서는, 자, 보험금 산정은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3명 있죠? 산중수중, NH보험.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이 2번이죠. 자, 페이지를 바꿔봐요. 자, 89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평가에는 이 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그랬어요. 않는 거 가입하시고. 자, 1번하고 2번을 같이 묶어주시고요. 자,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자, 손해평가 보조인 언더라인 하시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재보험 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일명 평가법인이죠. 평가법인은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인이 누구예요? 손해평가인이거나 평가사이기는 하는데 이 어떤 회사의 법인에 취업이 돼가지고, 그러면 뭐 손해사정인 법인이나 손해평가사 법인, 자, 발개인 3명만 되면 법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법인은 회사고, 여기에 소속된 직원이 가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가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요, 회사 이름으로요?
회사 이름으로 한 사람 우리는 보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조인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재보험 사업자이거나 또는 손해평가법인. 뭐 손해평가법인을 만들려면 자, 발기인 3명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손해평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농지협이나 손해평가 협회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은 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물어본 거고, 자, 3번에 가서 자,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유촉한 경우에 실무 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거 순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 자격을 표시해주고 실무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순서를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자, 이촉한 다음에 먼저 이촉, 두 번째 실무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촉, 실무 교육, 인증 이렇게. 이거 순서 바꾸면 안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 수 등도 불구하고 자, 보험 사업 비용을 고려해서 손해평가한 이촉 규모를 최소해야 됩니까? 최대도 아니고 적정 규모. 적정 규모. 그래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자,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자, 재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시군구 별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 손해평가인을 이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답 4번이었고요. 자, 90번은요. 손해평가 이촉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가입하시고. 자, 1번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이촉한 경우에 먼저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됩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어떻게? 이촉을 하고 실무교육을 시켜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틀려요. 답이 1번이에요. 자, 2번은요. 재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자, 농업재보험에 실시하는 시군구 자치별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에는 이촉해야 된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숙지되지 않나요? 안 씁니까? 그 다음에서 한번 자,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 90번 문제는 종합 세트네요, 보니까. 자, 4번 자, 재보험 사업자로부터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3, 4번이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1번 손해평가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탁할 수 있는 자는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가 이탁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죠. 뭐하고 이탁해요? 모집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은 모집에 관한 위탁을 하는 거고 4번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모집을 위탁한 거예요? 평가를 위탁한 거예요? 평가를 위탁한 거잖아요. 그러면 1, 3번은 모집이고 4번은 뭐예요? 평가잖아요. 여기다 이제 좀 더 보충하면 두 사람 더 추가가 되겠죠. 4번에 사정사가 나왔으니까 누구 나와요 여기? 평가인, 평가사. 이 세 사람한테 평가를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92번.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이촉의 취소, 또 이촉 후 해지 또는 업무정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100%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취소 사유 몇 개 있습니까? 평가의 손해 이촉을
취소한다는 얘기. 취소. 6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쏙 100%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누구예요? 자, 원래는 능력자였는데 뭐가 돼버렸어? 제한 능력자가 돼버린 거야. 원래는 능력자였는데 제한 능력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원래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이에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미성년 당연히 빠진 거니까 피한정 후견 개시가 개시 뭐 선고인데 원래 선고까지 돼야 되는 거.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 개시 두 개. 그 전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한정치산자, 이거는 금치산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사무 처리 능력이 여기는 일시적으로 겨루고는 지속적으로 겨루란 말이에요. 뭐가요? 사무 처리 능력이 그 능력이 이제 뭐 어떤 사연이 있겠죠. 뭐 질병에 의해서, 뭐 사고에 의해서, 노령에 의해서, 뭐 그런 어떤 사유는 묻지 않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가 때문에 능력이 결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결여. 그렇다면은 남의 재산을 평가하는 사람이 자기 일도 잘 못하는데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뭘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자, 세 번째로는요. 자, 재보험법. 재보험법 몇 조? 30조. 30조는 3개가 있잖아요. 자, 3학년 3반 있고요. 1학년 1반 있고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있잖아요. 자, 이 3개를 선고받고 자, 종료되거나 이게 중요해요. 종료되거나 자,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않냐 자. 2년이 2년 이놈 2년 이쁜 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아니한 자. 3개 나왔잖아요. 이제 또 3개 있잖아요. 네 번째. 자, 이촉이 손해 평가인 이촉을 받았는데 이촉이 뭐가 됐어요?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5번째.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일로 뭐가 된 자? 이촉이 된 자. 6번째 뭐예요? 정수. 정수가 뭐예요? 업무정지를 받고 그 과정 중에서 손해평가를 수행한 사람. 6개가 취소 사유고. 그 다음에 자, 취소 다음에 뭐 있어요? 해 지나 또는 업무 정지 몇 개월이야? 6개월이야. 이렇게. 여기는 몇 명 있어요, 이제? 3명. 성이 뭔 씨예요? 정 씨예요. 이름이요? 명규. 명령 처분. 손해평가,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정보 위반이죠. 자,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세 번째는요. 규칙 위반. 뭐에 대해서?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그래서 정명규 이렇게 딱. 성이 정씨고 이름이 명규예요. 그쵸? 이렇게 숙지하시면 돼요. 요거
요거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100%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취소 해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보니까 거짓, 부정한,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동그라미, 부 동그라미. 거부, 소니. 거부, 소니. 해당되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정보 위반이네요. 정보. 3번은요. 자, 손해재보험 사업자는 이촉을 취소하는데, 자, 업무정지로 취소 반드시 청문 거쳐야 되죠. 청문을 거쳐야 된다. 4번, 재보험 사업자는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인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자, 정지나 취소하게 되면 반드시 기회를 한번 줘야 돼. 변명의 기회를 줘야 돼. 그래서 뭘 실시해야 돼? 청문을 실시해야 돼.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뒤에 갑니다. 자, 93번 문제요.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에는 이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돼. 취소 사유를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취소 사유만.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1번 보니까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럼 계속 파산 선고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해당돼요, 안 돼요? 파산 선고를 받았으니까 취소 사유죠.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법원으로 또 복권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복권이 안 됐으니까 파산 선고 상태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손해평가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가 돼야 되는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해당되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3번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 뭐예요? 거부손이잖아요. 거손이 오든지 부손이 똑같아요. 거부손이. 예. 거부손이 딱 떨어지네. 예. 해당되고. 자, 4번은요. 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30조니까 이거잖아요. 3학년 3반을 선고받았어. 1학년 1반 선고받았어. 500만 원 벌금을 받았어. 그리고 자, 종료나 면제된 후, 자, 여기 빼먹어 버렸네. 날로부터 여기 있구나.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근데 이 사람은 3년이 돼버렸어. 이미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촉될 수 있어. 취소해 못해. 그 다음 몇 번? 4번.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94번. 재보험 사업자가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는 두 개잖아요. 취소나 뭐 할 때? 업무정지 명할 때. 한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니까 반드시 청문 거쳐야 돼요. 근데 답이 잘못되어 있죠, 거기. 3번으로 가야죠. 손해평가인에게 교육 실시할 때 청문 거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5번. 손해평가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자, 정보 위반했어요. 그럼 몇 개월에 이하니까 6개월 이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최고가 6개월이에요. 6개월 이하니까 6개월부터 아래쪽으로. 그래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6번.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이촉 후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는, 자, 않는 거 가입하시고. 자, 1번. 손해평가인이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 정명규에서 규 들어가잖아요. 이촉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해지 사유 들어가잖아요. 1번은 해당이 되고요. 자, 2번은 자, 재보험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개월간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개월 이하니까 가능하죠? 맞는 질문이고요. 이제 명령 위반이니까 해지 사유니까 해지는 업무 정지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다음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 이촉이 취소 이촉을 이촉이 됐어요. 그럼 이촉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거부손이 여기 있잖아요. 거부손 여기에 지금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취소 사유지 이쪽 사유가 아니라 그 해지가 잘못됐어요. 취소 사유. 답 3번이죠. 4번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정보 위반이잖아요. 여기 정보 위반. 그 다음에 97번. 자, 이촉 취소 해지. 엄청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옳지 않는 거는 그랬어요. 그러면 자 4번이 옳지 않대요. 어디가 옳지 않습니까? 자,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 이촉을 손해평가인 해촉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때는 지체 없이 3일 이내가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 통지해 줘야 되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청문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되죠. 2번은 재보험사업자 이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 명하고자 할 때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해. 그렇죠. 1번은 자,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법 및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권한은 또는이잖아요. 하거나 이촉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98번 1차 위반 시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인데요. 이게 기본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182쪽입니까? 그렇죠. 182쪽에 자, 상당히 많죠. 양이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다 1차에 걸렸을 때 이촉 해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촉 해지가 많으니까 아닌 것만 딱 고르면 쉽겠네.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이것만 숙제자고요. 그러면 자, 애가로 6번에 경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는 검증 조사 결과 부당 부실 평가로 확인된 경우. 검증 조사 결과. 검증 조사는 전체예요, 일부예요? 전수조사가 아니죠. 임의지출이죠. 표본조사죠. 그래서 검증조사 부당 부실 평가로 확인된 경우 경고 들어가요. 경고. 그리고 2차는 업무정지 3개월. 두 번째 걸렸을 때. 세 번째 걸리면 뭐예요? 그때 해지예요. 그 다음에 자 7번도요. 자, 업무수행상 과실로. 이거 과실이 경과실입니다. 과실로 손해평가 신뢰성을 약화시켰어요. 그러면 주의 들어가고 두 번째 걸리면 경고예요. 세 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자, 2에 가서 명령이나 처분 업무정지 6개월 아니면 이촉해지. 이거는 지금 여기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촉 1차에서 나머지는 다 이촉 해지예요. 그건 무시하고 3개만 딱 숙제하자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검증조사 부당한 부실 평가로 확인된 경우, 그 다음에 과실을 손해평가하면서 과실을 한 경우, 과실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잘못을 실수해서 손해평가한 경우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 위반한 경우. 그러면 3개만 바로 해지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 들어가 봅니다.
자, 98번 문제요. 1차 위반 시 이촉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에 나와 있네. 검증조사, 부당, 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그 다음에 자, 실수로 손해평가한 경우. 주의의무를 결여해서. 그 다음에 명령처분 위반하는 경우. 이 세 개는 바로 이촉 해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답 몇 번? 2번이죠. 예? 어디가 4번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반했을 때 어디가 신뢰성이 약해요? 고의 중과실은 크게 실수한 거잖아요. 주의를 너무 안 한 거잖아요. 요거는 우리 경과실로 했을 때 그 경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바로 경과실로 만약에 내가 실수로 손해보는 잘못했어. 바로 이거 해지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사사해 못 해요. 경과실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과실 고의 중과실이 문제지. 그러면 자 봅시다.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 중과실인가요? 아니면 고개만 돌려도 알 수 있는 그 주의의무를 안 해가지고 발생한 거 중과실인가요? 고개만 돌려도 알 수가 있었어. 그것마저 안 한 거야. 이게 중과실이죠. 피해가 커서가 아니라 전혀 하자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99번으로 갑니다. 자,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으로 잘못된 거는 자, 평가사나 평가인이나 사장사가 반드시 한 명 들어가서 5인 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번은 뭐예요? 보조인으로만 5명 구성돼.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나머지는 한 명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100번 문제요. 자,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손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이거 문제가 생기죠.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자 2번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이것도 문제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래서 1, 2, 3번은 배제해야 돼요. 그 밑에 해설 나와 있죠. 근데 4번은 자신의 친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101번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잘못 설명한 거는 자, 2번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자,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가 상호 손해평가입니까? 보험 가입자가 상호 손해평가입니까? 가입자가 상호 손해평가죠. 지역에서 그 이해관계자가 보험 가입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102번 자,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했어요. 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사정사는 다 들어가요. 그러면 다 포함되죠. 답 몇 번? 4번.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자, 103번. 자, 농업재보험 손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교차 손해평가, 교차 손해평가가 나왔어요. 그럼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러면 자 1번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한 경우 손해평가사가 2사람 이상입니까? 1사람 이상입니까? 1사람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교차 손해평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재보험 사업자는 교차 손해평가를 필요한 경우 재보험 가입 규모,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해서 자, 교차 손해평가 대상 자, 시군구를 선정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4번도 재보험 사업자는 교차 손해평가 대상지로 선정한 시군구
자,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기타, 지역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서 교차 손해평가를 담당할 자, 지역 손해평가인 언더라인.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해야 된다. 그래서 교차 손해평가에 대해서 2, 3, 4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104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내용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자, 1번은 손해평가반은 보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 통지. 그럼 피해 사실 통지한 사람 누가 해요? 가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피해 사실 통지를 하는 사람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손해평가반이 아니라 일단은 가입자가 자 피해가 발생을 하면 피해 사실을 재보험 사업자한테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보험 사업자가 확인하고 거기에 현장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투입해요? 평가사를 투입하겠죠. 평가인은 평가사를 손해평가하라고. 절차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누가 들어야 돼요? 보험 가입자가 들어야 되겠죠. 재보험 가입자가 자 보험 책임 기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기간 벗어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에 관계 이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게 책임 기간과 관계 이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피해 발생을 통지해야 된다. 앞에가 이제 손해평가반에서 누구를 고쳐야 돼요? 보험 가입자. 그리고 관계없이 관계이시. 책임기간 안에만 손해보험 책임을 지는 거지. 보험기간이 벗어났는데도 책임집니까?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보험 책임기간하고. 그 다음에 2번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을 하여금 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보험 목적물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이거를 지체 없이 고쳐야 되고. 3번은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이것도 지체 없이 보험 목적물로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해야 되겠죠. 일정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4번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는 재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자 평가반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정보를 줘야 평가하는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105번 자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준비, 평가 결과 제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가입하시고. 자 1번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죠. 평가 나가게 될 때 약간의 그 소책자로 돼 있어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 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자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3번 손해평가반은 현재 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출해야 이제 거기 조사 비용도 나오고 또 재보험도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 지금 방해를 해가지고 평가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자 보험 가입자에게 알려준 후 통지한 후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에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방해한다고 해서 뭐 평균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 끝내 방해할까요? 그러면 평가하라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자 10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준비,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순서는 그랬어요. 자, 재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받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순응한 거예요, 불복하는 거예요. 불만이 만족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족을 못하는 그 사유, 증빙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면 자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7일. 7일. 그다음에 107번. 자,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 검증. 자, 검증은 이제 평가를 했는데 잘했나 못했나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옳은 건 그랬어요. 자, 1번 재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재보험사업자고 뒤에는 이제 농장인 회장을 뜻하는 거예요. 재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니까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손해평가를 실시한 자,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검증조사. 검증조사는 일부요 전체예요. 표본이니까 전체만 안 되죠.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표본조사니까요. 검증조사는 표본조사예요. 이미 일정 수 이미 출출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장은 재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 이 경우는 이제 자 평가가 끝났을 때 한번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검증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죠. 확인해보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재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묶어주세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죠. 반드시 어쩐다고요? 응해야 한다면 틀려요. 반드시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게 응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재보험사업자는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이 돼서 자 검증해 보니까 지금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증해요, 전수조사예요. 전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손해평가원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4번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 결과 작성을 생략해 버립니까?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검증조사 결과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 그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려주고 자 검증조사 결과서를 작성해서 재보험사업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밑에 이제 해설이 4번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108번으로 갑니다.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 손해평가 결과의 검증조사 가로를 묶어주시고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검증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평가를 안 했어, 미실시요. 그럼 검증조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1번은 두 번째 줄에 미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이건 안 되잖아요. 자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자 2번은요. 농장은 재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업자는 이게 반드시 응해야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되고 그래서 틀렸고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긴 심각한 거죠. 그럼 어째요? 이미 전체예요? 일부예요? 전체. 그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동그라미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걸 전수조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3번은 맞았어요. 그럼 4번은
자,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합니까? 가입자에게 통지합니까?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서를 작성해서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09번부터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